잠깐 상기하자면 첫 주제는 놀라움에 대한 것이었고, 놀라움, 경이로움. 둘째는 두려움을 깨어있으면서 창조적으로 다루는 것. 그 셋째는 진실함에 대한 건데, 한국 사람의 인품 안에 순수한 진실함이 있는 것을 특히 드라마를 통해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봐요. 뭐 드라마 안에서 나쁜 놈도 많고 나쁜 년도 많고 하지만 거기서 주로 주인공은 진실한 사람들이 주로 주인공이죠.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진실함, 순수함이 드라마에서든지 뭐 이렇게 볼 때 자주 상처받은 진실함이에요. 상처받은 진실함, 상처받은 순수함. 근데 내가 오늘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처받은 진실함 넘어서 상처 없는 근원과 하나 된 끝내 위대한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게 흔한 거고 보통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또한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것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상당 기간의 한국 문화는 갑질과 경멸의 문화이구나를 감지를 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거진 100년을 거쳐서 있었던 갑질 문화, 경멸의 문화가 있었구나를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촛불 시위가 뭐예요? 그 경험을 더는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그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권력의 함부로함, 상하 관계에서의 함부로함, 이런 것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 열정이 촛불 시위를 가져왔고 또한 새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나요? 맞죠? 그게? 근데 아까 상처받은 진실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그 상처를 받았냐에 대해서는 갑질에서 상처받은 것이 그 상처의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지만, 진실하고 싶지만, 자연스럽게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권력의 함부로함, 상하 관계의 갑질을 통해서 멸시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흔히 주눅 들어있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질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의 진실함이 상처를 받고 주눅 들죠. 근데 그 대한민국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보니까 자주 진실한데 상처받고 좀 주눅 들은 주인공들이 많더구만. 어느 정도 상처받고 주눅 들었는지는 다 주인공마다 좀 다르더구만. 그 폭이 좀 있더구만. 근데 그게 어떤 유형이야. 상처받고 주눅 들은 진실함. 여러분들도 그 경험 좀 알죠? 근데 이 진실하고자 하면서 상처받은 경험에 관련돼서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4가지 유형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실하고자 하면서 갑질을 하면서 나타나는 유형들. 그 중에 첫째는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꺾이고 변질하는 거예요. 첫 유형은 변질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하면.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보통 변질돼서 태어나지 않았죠? 태어나면서 거진 다 순수해요. 근데 어느 과정에서 갑질러서 꺾이면서 너무 아프고서 가슴을 닫으면서 변질하는 게 흔히 일어나요. 나중에 최악의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그 과정을 거쳐서 일찍이 변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꺾여서 변질했다. 제일 많은 부류라고 하면 절망적이지. 또 한 유형은 분노하면서 저항한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저항하는 유형은 소수예요. 차라리 꺾이면서 변질하는 것이 더 많지. 특히 이 탄압이 너무 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같은지 아니면은 독재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꺾이면서 변질하든지 아니면은 꺾이면서 변질한 척 하든지. 그러나 분노하면서 저항하는 것은 소수고 그것은 이제 운동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진실함은 진실하지만 긴장한 진실함이다. 그리고 그 긴장이 진실하면서도 또한 그 긴장이 자기도 원하지 않는 갑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주 일어나요. 갑질을 저항하면서 긴장하게 진실하려고 하면서 또한 자기도 모르게 그 긴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주눅 들면서도 순수하고자 진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이 지금 한국에선 제일 많지. 상처 받았으면서도 주눅 들면서도 진실하고자 하는. 근데 그 아프면서 진실하고 변질하고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고. 아픔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쓰라리면은 변질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좀 변질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한 이 부류는 변질은 차마 못하겠지만 그러나 진실하면서도 좀 절망하고 주눅들고 자신 없어 하는 것. 이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더구만. 근데 한국에서 제대로 된 드라마는 주로 이 자리에서 자신 없는 주눅들은 진실함에서 자신 있는 진실함으로 가는 스토리들이 제일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 보니까 이게 한국 드라마의 굉장한 매력이야. 세계적인 매력이야. 그 말은 처음에는 상처받고 주눅들어서 그러면서도 진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신은 없으면서 하는데 자신 없음에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진실한 선택을 계속하면서 이겨나가서 더 확신이 세워지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 앞당겨서 이 네 번째 유형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약간 이제 꽁충 뛰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당겨서 얘기하자면은 또 다른 유형은 근원과 존재와 하나 된 진실함이에요. 근원과 존재와 진리와 하나 된
진실함. 그럼으로써 주눅 들어있지도 않고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그거를 극복했고 근원과 하나된 진실함, 그럼으로써 확신이 있는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이 진실함, 근원과 하나된 확신이 있는 진실함은 끝내는 그게 지속되면서 그게 위대함이에요. 진실함이 수많은 선택, 수많은 상황, 수많은 과정, 수많은 압력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참됨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그 진실함은 끝내는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단련이 되어서 위대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선생들은 아직 저항하면서 긴장이 있는 진실함이든지 아직 상처받고 주눅드는 진실함이든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넷째 유형, 상처 넘어서 확신이 있는 진실함, 이 진실함까지 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 여기 대안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나이 때 아직 젊을 때 순수함을 지향하고 진실함을 지향하면서 아직 상처도 많이 받지 않고 그러므로서 많이 주눅들지도 않고 또한 아직은 저항도 많이, 긴장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확신이 있는 근원에 뿌리 내려있는 온전한 끝내 위대한 진실함까지 갈 수 있는 제일 유용한 세대라 그러나? 유용인가 단어가? 그렇게 제일 할 수 있는 세대인 거예요. 유력한 세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은 아직 어떻게 봐서는 좀 어린 온전함, 순수함, 진실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위대한 진실함까지 갈 거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참됨을 선택함으로써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압력에서도 무엇이 와도 계속 참됨을 선택한다. 어떠해도 진실한 선택을 한다. 올바름을 선택한다. 여러 종류의 유혹이 있죠. 욕심,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한다. 올바름을 찾아서 그것을 행한다. 그러면서 이미 긴장된 진실함도 아니고 주눅들은 진실함도 아닌 상처 없는 온전한 진실함에 서 있는 어른들이 있다면은, 보인다면은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자주 보는 것이 또한 제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약해질 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미 한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처 없는 존재의 뿌리 박은 위대한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보면은 갑질 문화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새고 셋집.
주눅들기 쉽지. 근데 그 안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커나가십시오. 갑질하는 문화는 지속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내부에 부패로워서 무너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러므로서 그 갑질을 보면서도 그 문화는 끝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문화를 알고 바른 선택을 계속 한다는 거죠. 매일 조금씩 놀라워한다. 매일 자주 놀라워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깨어있으면서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 그리고 상처받은 또한 긴장하는 진실함 넘어서 상처 넘어서의 온전한 진실함을 세워간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할까요? 자, 그러면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